도내 총선 예비 후보자 3명 중 1명꼴로 전과가 있으며 성범죄부터 음주운전까지 후보 자격이 의심스러운 범죄도 많았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수소 전기차 첫 현장 방문지로 전북을 찾아 일본과의 경쟁 우위를 위해 지원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익산시가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첫 지역화폐인 익산 다 이로움을 100억 원 규모로 출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북의 미래 역점 사업으로 수소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북을 찾아 업계 현황을 살폈습니다. 초기 경쟁력 강화 방안의 관건은 정부 지원. 현대차 등 업체들은 구축 기반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역점 사업으로 선정한 수소 경제 활성화. 전라북도는 2030년까지 9,700여억 원을 투자해 수소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완주에서 첫 선을 보이는 도내 1호 충전소를 비롯해 수소 충전소 24곳, 수소 승용차와 버스 14,000여 대를 보급하는 계획입니다. 또 친환경 그린 수소 사업이 추진되고 전주 완주가 정부의 수소 시범 도시로 선정돼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내 수소 산업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상황에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첫 현장 방문지로 전북을 찾았습니다. 수소 저장 용기 업체를 비롯해 수소 버스와 트럭의 생산 거점인 현대차 전주 공장을 방문한 이 수석은 일본 수소차와의 경쟁이 관건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시사했습니다. 일관된 방향으로 이렇게 지원할 건 하고 또 기업들이 활동할 때 불편한 점이 없도록 또 규제 같은 문제도 다시 보고. 수소 관련 업체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수소 인프라, 차량 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우리 주유소처럼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소 충전소가 그렇게 여러 곳에 설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도내 자동차 업체를 활성화하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전북의 수소 산업에 거는 안팎의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아시아로 확산하는 중국 우한 폐렴 대응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의 확산 속도가 빨라 중국 방문 이후 발열과 기침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고 시군 진료소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 폐렴 환자는 중국 41명을 비롯해 태국과 일본 각각 1명으로 예방을 위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도내 예비 후보자 3명 중 1명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부터 성범죄까지 예비 후보 자격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범죄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21대 총선 전주 갑선거구에 등록한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 A씨. 사기와 무면허 운전 등 전과 기록만 무려 6건에 이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법을 어길 때도 있는 것이고 지킬 때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고는 사람이 차 없이 걸어서 활동할 수는 없잖아요. 역시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으로 전주 갑선거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B씨는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도내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41명 중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15명. 전체 36%로 3명 중 1명꼴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후보는 2명인데 둘 다 5년 사이 2차례 이상 처벌받을 만큼 상습적입니다. 민의를 국회에서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들고요. 유권자 여러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학생운동 출신이 많은 민주당이나 정의당, 민중당의 경우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이 많았습니다. 이 밖에 유력 정당 후보 중에서는 민주당 이상직 예비후보가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민주평화당 임정엽 예비후보가 알선수재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예비 후보자들의 범죄 전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주 을 출마가 거론됐던 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21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감과 예산안 처리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역구 활동에 한계를 느꼈다며 총선보다는 전북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 을 선거구는 현역인 정운천 의원에 맞서 민주당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익산시가 지역 자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첫 지역 화폐를 출시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얼어붙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익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 익산 다 이로움이 출시됐습니다. 누구나 모바일 앱이나 은행에서 전용 카드를 발행받아 월 5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0%가 추가로 적립됩니다. 익산시는 올해 100억 원 규모지만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1,000억 원까지 발행 규모를 늘릴 예정입니다. 우선 대상으로 삼는 것이 노인수당하고 아동수당인데 그 수당들만 하더라도 1,000억 원 가까이 들 걸로 기대를 합니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지만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사행성 오락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역 화폐 발행에 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이 카드를 이용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매출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나옴으로 인해서 이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가 되고 앞으로 좋은 기대를. 종이 지역 화폐는 발행과 수거 과정에서 최대 30%에 이르는 관리비가 들지만 선불 카드 형태의 익산 지역 화폐는 관리비가 거의 없는 반면 노인층 이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직 지역 법인은 사용이 불가능한 점, 최대 10%에 이르는 인센티브로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시 재정 압박 요인이 되는 것도 개선해야 될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총선 이후 금융중심지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총선이 끝나면 금융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도내 의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건 조성을 위해 금융센터를 추진하고 이전 금융기관의 인센티브 지급과 국제금융 컨퍼런스의 규모도 확대해 금융도시 전주의 인지도를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 금융도시 육성을 위해 전북의 인재 양성이 본격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주 이전 이후 92조 원의 수익을 거둬 수익률이 최대를 기록했다며 안정적인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해 2023년을 목표로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북대 등 지역 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해 미국 시카고 학파와 같은 전주 학파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농업의 대통령이라는 농협중앙회 선거가 이달 말인 31일인데요. 오늘 후보가 최종 확정됐는데 농도인 우리 지역 출신으로 최초의 농협중앙회장 탄생 여부에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국 230만 명 농민 대표를 뽑는 농협중앙회 선거를 2주 앞두고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3개 시도에 걸쳐 50명 이상 조합장 추천을 받은 정식 후보는 모두 10명. 농업 인구가 밀집한 호남과 영남 지역에 지지 기반을 둔 후보 4명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내에선 정읍농협을 20년째 이끌고 있는 유남영 후보가 유일하게 출사표를 냈습니다. 농협은 최근 발표된 대기업 자산조사에서 61조 원으로 재계 10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는데 농협중앙회 62년 역사상 첫 전북 출신 농업 대통령이 탄생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협 최초로 하나로마트를 개설한 유 조합장은 무너져가던 정읍농협을 전국에서 손꼽는 조합으로 성장시키는 등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농협이 많이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 혁신적인 생각을 좀 갖고 그 미래 이제 디지털 시대에
좀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유 조합장이 당선되면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농협의 일부 기능과 시설이 도내로 이전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주말인 내일부터 시작되며 투표는 오는 31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복무 규정을 위반한 군산의료원 의사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전주 MBC 보도와 관련해 전라북도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견책 처분이 내려진 군산의료원 징계는 번복할 수 없지만 원 소속인 원광대병원에서는 추가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파견되는 의사들에게는 반드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공백이 없도록 서약서도 받기로 했습니다. 20대 전화금융사기 돈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80세 노인 B씨가 자신의 집 전자레인지에 넣어둔 현금 3천만 원을 꺼내 조직에 전달하려 한 22살 A씨를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전자레인지에 돈을 넣어뒀다 사연을 들은 이웃 사진관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전북 PD협회가 뽑은 2019년 올해 최고의 프로그램 TV 특집 부문에 전주 MBC 한승우 PD와 김형미 작가의 잊혀진 전쟁 1597년 남원성이 선정됐습니다. 특집 다큐 남원성은 그간 패전으로 기록된 남원성 전투를 6만 왜군에 맞선 조선 민중의 승리로 재해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 신중앙시장 일원에서 지역 경제인들과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해 전통시장 이용 촉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이번 설 명절 제수용품 구입과 선물 준비는 우리 지역 전통시장을 이용하자는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장보기 한 물품을 지역의 복지시설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MBC가 지난해 보도한 장애인 원생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도내 한 사회복지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군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시설장 진모 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장애인 공동생활의 시설 보조금 등 1억 7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